그럼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작업 전환 예를 실행해 볼게요. 먼저 find 슬래시 다시 name star.star 이는 아이고 2번은 dv 널. 이 명령은 이름에 의해서 이름으로 찾아라 파일을 찾는 겁니다. 루트면은 이게 슬래시면 루트 디렉토리죠. 즉 모든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위 디렉토리까지 다 합해서 star.star면 모든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는데 모든 파일을 다 서치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도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유가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은 오류 출력인데 오류 출력은 널 하니까 오류 출력은 하지 마라 라는 얘기고 엔터 쳐볼게요. 예, 좀 오래 걸리죠. 몇 초 걸리는데 그래도 금방 끝납니다. 지금 컨솔에다 뿌리는 거라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 컨트롤 C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했어요. 이거를 파일로 넣습니다. list.txt 이렇게 파일로 넣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훨씬 빨리 끝나죠. 예, 그래서 이거를 타이핑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다 한 다음에는 이 파일 사이즈가 얼마인지 볼까요? 다 하면 파일 사이즈가 7메가 정도 되는 거네요. 6자리, 7자리니까 7메가 정도 돼요. 그러면 요것을 수행을 시키자마자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 엔터 치자마자 제가 컨트롤 Z 해서 멈출 겁니다. 여러분들도 컨트롤 Z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엔터 치자마자 바로 누릅니다. 컨트롤 Z 해서 스탑 시켰다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파일 사이즈가 얼마인지 봅시다. 지금 다 완료하면 이 정도인데 조금 일하다가 말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번 더 타이핑 해봐요. 그러면 사이즈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작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대기 상태에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기 상태하고 백그라운드 상태는 다르죠. 대기는 작업 멈춤, 백그라운드는 포그라운드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럼 잡스해봅니다. 잡스해보면 지금 현재 수행 중인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친 이 커맨드가 수행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번호는 1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면 2, 3, 4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백그라운드로 %1 하면은 여기 있는 이 1번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BG라고만 해도 저것이 1번이 가요. 백그라운드 %1 해서 엔터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금방 끝나요. 그리고 수행해 봅시다. 엔터하고 바로 잡스 쳤습니다. 예, 지금 잡스 했더니 좀 전에는 하나가 나왔는데 두 번째 잡스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죠.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었는데 이제는 끝난 겁니다.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다시 ll.list.txt 해볼까요? 그럼 아까 처음에 그냥 수행했을 때랑 같은 사이즈가 되어서 작업을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커맨드를 한번 백그라운드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고 엔터 친 다음에 바로 제가 잡스해 볼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러닝이라고 나오고 백그라운드로 지금 돌고 있는 게 나오죠. 그런데 뒤에 앰퍼센트를 붙였더니 바로 여기 프로세스 번호만 딱 보여준 다음에 바로 저한테 프롬프트가 띄워져서 잡스를 제가 타이핑할 수 있게 되었었죠. 이것이 바로 백그라운드 작업입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작업, 포그라운드 작업 어떻게 수행시키는 게 다른지, 그리고 전환하는 방법, BG, FG라는 방법, 그리고 현재의 작업을 알아볼 수 있는 잡스라는 커맨드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멀티태스킹과 작업 전환. 작업 전환은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간 작업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작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먼저 프롬프트가 있고 여기에서 어떤 명령을 치죠. 우리가 사용할 명령어는 이거예요. 뒤에 옵션들이 쭉 있습니다. 이 명령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고, 지금은 시간이 걸리고 진척도가 보이는 커맨드를 골랐다라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진척도가 보이는 커맨드는 왜 골랐냐 하면, 이 커맨드가 지금 작업을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지금 작업을 잠깐 멈췄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진척도를 알 수 있는 커맨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길게 걸리는 커맨드는 왜 사용하냐 하면, 이 명령어를 다 치고 맨 뒤에서 엔터 이렇게 하면 수행이 되죠. 그런데 이게 짧은 작업이면 그냥 바로 프롬프트가 떨어져 버리죠. 다음 단계 프롬프트가. 그런데 이게 이 작업을 중간에서 우리가 좀 멈추고 백그라운드로 돌렸다가 다시 포그라운드로 가져오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실행 시간을 좀 끌어줘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실행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리고 진척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커맨드를 하나 칠 겁니다. 그러면 이 커맨드를 치면 프롬프트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몇 초 정도는. 그렇지만 그리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재빠르게 컨트롤 Z라는 키를 칩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Z 키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대기 명령이에요. 대기 명령이라는 것은 대기 명령을 내리면 바로 프롬프트가 떨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포그라운드 작업을 엔터 했다라는 것은 이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프롬프트가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포그라운드라는 얘긴데, 포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커맨드를 쳐야 되잖아요. 프롬프트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 포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것을 잠시 멈춰 놓고, 이것은 멈춤이에요. 멈춰 놓고 프롬프트만 띄워주는 것이 이 컨트롤 Z이고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서 쓰는 커맨드는 잡스라는 커맨드를 씁니다. 이것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잡스라는 것은 현재 현재 진행 중인 작업들을 작업 번호와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멈춰져 있는 것도 보이고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래서 잡스 엔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금 대기되어 있는 이것이 보일 겁니다. 이 커맨드가. 그러면 뭐가 멈춰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포그라운드에 있는 작업을 백그라운드로 넘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로 넘기는 명령은 백그라운드란 뜻으로 BG,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를 가져오는 것은 FG, 이렇게 명령을 씁니다. 지금은 앞에 있는 걸 뒤로 보내는 거니까 BG 명령을 쓰면 되겠어요. BG %1, 1일 겁니다. 아마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BG %1 하면은 이 명령이 이쪽에 있는 프로세스를 백그라운드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보낸다라는 건 어떤 게 달라졌냐면, 포그라운드가 백그라운드로 간다는 것도 달라졌지만 대기 상태가 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진행이 됩니다. 이 커맨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커맨드에서 어떤 파일을 작성하게 할 건데, 그 파일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저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잡스를 이용해서 그 프로세스가 끝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작업을 정리해 보면, 명령어를 수행시킨다, 포그라운드에서. 그리고 컨트롤 Z로 대기시킨다, 잡스 명령으로 대기된 작업을 확인한다, BG 명령으로 백그라운드로 보내서 대기를 풀고 다시 진행시킨다, 잡스 명령으로 내가 시킨 프로세스가 작업을 다 끝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순서입니다. 직접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그널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프로세스가 하나만 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떠 있고 그 프로세스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수행되는 동안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커맨드 라인에서도 어떤 긴 작업을 걸었다가 이게 내가 생각하기보다 너무 작업이 길어진다, 아니면 뭔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 컨트롤 C 해서 그것을 중단시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때 내가 컨트롤 C를 한다는 것은 내가 실행시켜 놓은 프로세스한테 멈추라는 신호를 준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시그널입니다. 즉 프로세스라는 건 독립적으로 도는 것인데 그 독립적으로 돌고 있는 프로세스한테 외부에서 어떤 신호를 주면은 그게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그 시그널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멈추기도 하고 대기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동작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인터럽트 키를 통해서 발생시키기도 하고 프로세스가 발생시키기도 하고 하드웨어가 발생시키기도 하고 윈도우에서도 컨트롤 알트 딜리트 해서 작업 관리자 들어가서 특정 프로세스를 선택한 다음에 멈추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깥에서 시그널을 주는 동작들입니다. 시그널의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kill이라는 커맨드에 다시 L 옵션 써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ill 명령은 어떤 프로세스 PID를 주고 kill 명령으로서 이러한 인터럽트들을 그 프로세스로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핫키로도 전달할 수 있고요. 컨트롤 C 해서 날아가는 것은 시그널 인터럽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오는 실행 중지 시그널이다 라고 하는데 똑같은 설명이 하나 더 있죠. 컨트롤 백슬래시 해서도 퀴시라는 걸 보낼 수 있는데 주로 많이 애용하는 것은 컨트롤 C죠. 그리고 킬 시키는 명령은 인터럽트 번호 9번, 시그널 번호 9번, 인터럽트는 2번, 킬은 9번. 지금 빨간색은 이 번호까지 외워두도록 합시다. 대기하는 시그널은 키보드로는 컨트롤 Z, 방금 전에 했죠. 컨트롤 Z를 사용하고 이것은 temporary stop이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2번, 9번, 20번 외워두기로 하고 실제로 가서 한번 요거를 컨트롤 C는 우리가 흔하게 쓰니까 킬 명령을 이용해서 이거 한번 보고 9번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개 다 밖으로 나와서 먼저 kill-L 해서 시그널, 지금 우리가 외워보자 라고 한 게 뭐였죠? 2번이었죠. 2번 인터럽트, 그 다음에 9번 kill, 그리고 20번 temporary stop인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죠. 예, 이렇게 시그널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이쪽에 ps-l 해봅시다. 이쪽에서도 ps-l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의 정보를 PID까지 자세히 보여주는 게 다시 L 옵션이에요. 그럼 이쪽의 배시는 PID가 10874, 이쪽의 배시는 PID가 10754죠. 그럼 이쪽에 있는 배시를 이쪽에 있는 커맨드에서 우리가 킬 시켜 보겠습니다. 킬-9. 9는 뭐라고 했죠? 킬 명령이에요. 킬 시그널이에요. 9로 이쪽 PID 10754 이걸 쓴 겁니다. 10754 이쪽의 배시를 킬 시키는 거예요. 잘못 썼어요. 10745였어요. 예, 킬 시키니까 이쪽에 배시가 없으니까 터미널이 같이 닫혀버렸죠. 이런 식으로 킬-9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줘서 특정 프로세스에 시그널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ill이라는 명령어는 시그널을 전달도 하고 시그널의 목록을 볼 수도 있고 하는 명령어다라고 기억합시다. 다음은 프로세스의 특별한 형태인 데몬입니다. 데몬이라는 것은 프로세스 중에서 항상 떠서 어떤 일정한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데몬이라고 해요. 보통 프로그램이라는 건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타이핑하고 엔터하면 그때부터 수행을 시작해서 최대 속도로 자기의 일을 다 마치면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세스인데, 데모는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요구할 때마다 자신이 맡은 서비스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몬의 특징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는 게 특징이고,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고 포그라운드로 실행되면 다른 프로세스의 실행을 막게 되니까 안 되겠죠.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 백그라운드로 계속 그냥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눅스에서 웹서버, 지금 HTTP라는 웹서버처럼 서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데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데몬이라는 뜻으로 프로그램 이름에 맨 뒤에 D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HTTP D 이렇게 하면 HTTP 서비스를 하는 데몬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데몬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탠드얼론 방식은 계속 메모리에 상주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프로그램이 부팅되면서부터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부팅되면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계속 상주하고 있어요. 다른 방식은 뭐냐 하면 아이넷 방식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평상시에는 실행 안 되고 있다가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실행이 올라와요. 그리고 요청을 처리하면 바로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넷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몬에 요구하는 서비스가 들어왔다 라고 할 때 특정 프로그램을 수행시켜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iNetD라는 프로세스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리눅스 커널 2.2까지 이 이름이었고, 현재는 xiNetD라는 프로세스에서 이 역할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서비스를 처리하는 데몬이다. 그러면 스탠드얼론 방식과 아이넷 방식 중에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그리고 반대로 가끔 일하면 되는 서비스다. 그러면 어느 방식이 더 적합할까요? 가끔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메모리에 상주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끔 일어나는 서비스는 아이넷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런 웹 서비스라든가 메일 서비스 이런 식으로 자주 일어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메모리에 상주시키는 스탠드얼론 방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럼 스탠드얼론 방식의 경우에 부팅 시에 실행된다고 했죠. 그럼 부팅 시퀀스에 이것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부팅을 우리가 배울 때 얼핏 이 부분을 한번 지나왔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부팅 시에는 런 레벨에 따라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모아두는 디렉토리가 따로 있었죠. etc의 rc.d 밑에 rc 번호.d, 이 번호가 런 레벨이고, 그래서 이 rc 뒤에 런 레벨 번호를 붙인 디렉토리예요. 이거는 파일이 아니라 디렉토리가 있고, 그 디렉토리 안에 여기 스탠드얼론 방식에 해당되는 스크립트 파일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스탠드얼론 방식의 프로세스들이 메모리에 이때 상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팅 시에 실행되고, 그러니까 즉 컴퓨터가 켜지면 수행되고 꺼질 때까지 계속 상주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런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디렉토리 이름 지정해 놓고 여기에서
스크립트들을 모아놓은 스크립트들을 수행하고 올린다. 이런 방식을 시스템 V 계열 제어 방식이라고 해요. 자, 이제 데몬이 실행될 디렉토리들 한번 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기 빠졌는데 슬래시 etc 슬래시 rc.d 아래에 있는 이러한 디렉토리들 중에서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파일 중에 앞에 K로 시작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을 서비스예요. 나중에 다시 실행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앞에 이름만 K로 바꿉니다. 앞에 S로 시작하는 서비스는 부팅 시에 실행되어야 될 서비스, 즉 실행시키란 얘기죠. 그리고 뒤에 두 자리 일련 번호는 순서대로, 이 일련 번호가 작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서비스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etc에 rc.d 디렉토리로 가죠. 여기에서 보면 방금 봤던 그 디렉토리들 런 레벨에 따른 디렉토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런 레벨 몇인가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런 레벨 5예요. 그러면 그래픽이 없는 런 레벨은 3이죠. 그래서 지금 5로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 있네요. 두 개 있는데 지금 이게 K로 시작하는지 S로 시작하는지 이게 하이라이트가 돼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마킹해서 복사한 다음에 can 명령 이용해서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can 명령은 뭐였죠? 복습을 해본다면 cat은 표준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을 단순히 표준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커맨드라고 했어요. 그럼 붙여넣기. 그럼 표준 입력으로 제가 들여보낸 두 줄을 얘가 표준 출력으로 똑같이 내보냈죠. 그 덕에 저희는 이걸 읽을 수가 있게 됐어요. K로 시작하는 파일 하나, S로 시작하는 파일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라는 이 데몬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캣이라는 명령은 계속 대기하니까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K로 시작하거나 S로 시작하는 스크립트들이 있구나. 요거를 수행하면서 데몬이 실행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세스 관련 부분의 마지막 데몬 관련 유틸리티들입니다. 유틸리티 프로그램 지금 3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것은 CentOS 7에는 없고 앞에 있는 2개는 각각 실행 레벨에 따른 데몬 설정을 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커맨드 라인 기반이고 이것은 마우스는 아닌데 키보드를 이용한 텍스트 모드 기반의 커맨드 라인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메뉴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한번 봅시다. 예, 먼저 NTSysv 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루트 계정만 허용을 한대요. 지금 달러 프롬프트 상태이기 때문에 su로 들어가서 해도 되고 sudo라고 해서 명령어 하나만 루트 사용자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우스로 컨트롤 되는 건 아니지만 GUI 같이 메뉴 셀렉션 방식을 택하고 있죠.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는 움직이는 방법이 다 같아요.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탭으로 옮겨 다닙니다. 탭 키를 제가 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셀렉션을 바꾸고 싶으면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돼요. 스페이스 하면 셀렉션이 바뀌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가 지금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sysv에서 관할하는 서비스와 시스템 D에서 관할하는 서비스가 있고 sysv에서 관할하는 서비스가 우리가 조금 전에 그
etc의 rc.d 밑에 rc 5번 5번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요거는 K로 시작해서 disable 돼 있던 거고 요건 S로 시작해서 enable 되었던 파일이에요. 그 두 개가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바꾸실 수 있고요. 지금 취소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루트 상태니까 잘 나올 것 같아요. config 리스트 요것은 sysv 서비스만 보여준다 라고 한정 짓고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본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넷 컨솔하고 네트워크 이건데 네트워크가 지금 5번에서 지금 GUI 모드죠. 런 레벨 5번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셨죠? 지금 앞에 있는 숫자들은 다 런 레벨입니다. 넷 컨솔은 5번에서 비활성화, 그래서 해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전에 본 NTSysV하고 같은 정보를 주고 있고 이것도 커맨드를 이용해서 온오프를 바꿀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조회와 세팅이 다 되는 커맨드입니다. 여기까지로 프로세스에 대한 사항 마치겠습니다.